이번 주에 이제 강민구 위원장께서는 대단히 이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을 먼저 주셨는데 IAEA가 1차적으로 검사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그 물 관련된 평가를 내놨죠. 구자웅 차장께 좀 질문 드리겠는데 네.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IAEA 산하 연구소 3곳 그리고 미국과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진이 일본에서 가져온 그 시료를 이제 검증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IAEA 연구소도 그렇고 4개국에서 검증을 해본 결과가 일본 그 도쿄전력에서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희석해서 방류를 할 만큼의 어떤 위험 물질은 제거가 됐다라는 것이 1차 중간 결과에서 지금 발표가 된 겁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IAEA 과학자들이 낸 건데 말은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만 도쿄전력이 1차적으로 검사해서 내놓은 그 숫자가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연구기관이 교차로 분석해봤더니 크게 틀리지 않더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실험을 할 때 하나의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준치를 이제 도쿄전력에서 이렇게 그 검증을 해봤다. 알프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위험도를 낮췄다라고 했고 그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IAEA뿐만 아니라 4개국의 연구진도 같은 시료로 검증을 해보니 도쿄전력이 얘기한 것이 맞더라. 그러니까 사후 검증 절차를 거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오염된 방사능 오염수가 있고 필터링을 해서 정수기처럼 처리했다는 물이 있는데 그 처리했다는 물을 떠다가 국제기구의 연구소 3곳과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연구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해본 다음에 숫자를 맞춰보니 크게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 1차 결과입니다. 이 물을 3번 떴기 때문에 그중에 첫 번째 것만 결과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물, 세 번째 물은 어떤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명예 교수는 현재 IAEA와 일본 도쿄 전력의 주장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알프스를 거치면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삼중수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거된다. 이게 지금 일본의 주장이에요. 스님. 거기에 탄소 14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어차피 못 빼니까요. 물론 이제 삼중수소에 눌려가지고 가리긴 하지만 이 두 가지 빼고는 다 제거됐다는 게 맞습니다. 일본 좀 도쿄전력의 주장이죠. 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일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정수기처럼 처리를 하면 삼중수소라는 물질 빼놓고는 모두 다 걸러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도 삼중수소를 빼고 봤더니 대체로 걸러졌다라고 유예는 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논쟁은 계속되겠죠. 네. 이번에 IAEA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네. 시료 채취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아. CBS 기자분들은 네. 작년에 3월 달에 시료 채취를 각 국가로 보냈는데 네. 그 국가 받은 것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5개월에서 7, 8개월이 더 걸려가지고 시료를 각 분석 국가에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돼서 그래서 이 중간 전달 과정에 시료 채취에 조작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문점을 제기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CBS 기자가 했습니다. 미국의 CBS요? 아니면 한국의 아니 CBS? 한국 CBS 기자가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궁금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답변은 앞으로 이제 우리 원자력 기구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해외에 보내는 문제니까 포장 등 통관 등 절차가 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5개월씩이나 걸리는 건 좀 길었다. 그런 의문을 CBS 기자들이 제기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좀 얘기하는데 샘플링 한 것도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 IAEA는 지금 강민구 위원장처럼 어차피 핵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니까 거기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되죠?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나? 이걸 어떻게 갈라야 되죠?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패널에 계신가 모르겠네요. 사실 과학자들은 데이터와 객관적인 수치로 전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서조차 지금 저희가 짚고 있는 대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오염수를 방류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 불안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네. IAEA와 여러 국가에서 검증했다는 내용도 교차 검증입니다. 그 골자는 도쿄 전력이 조사한 내용, 그 부분이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를 골자로 하는
보고서 형식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해하는 이 처리수가 제대로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는 것과 관련해선 상당히 구멍으로 남아있다고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한민국 집권 세력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어떤 대안을 내고 국민들께 설명할 것인지의 숙제가 남아있지, 지금 이곳에서는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이 잠재워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이 위험한 것인가 아닌가는 한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정서적인 문제 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결국 그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건 궁금하지 않느냐, 설명이 다 안 된다. 저런 건 어떻게 되느냐, 답을 좀 달라. 이런 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IAEA의 이제 중간 발표뿐만 아니라 최종 발표가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어느 정도 신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중간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일본 도쿄 전력이 이 알프스를 처리한 것이 위험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 IAEA가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하게 된다라면 그걸 다른 나라들에게도 이제 일본이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IAEA 결정을 찬성할 것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 한 번 더 검증하자고 할 것인지, 이제 그때 우리 정부의 어떤 태도와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원자력 연구원도 희석전 오염수를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영국 교수로 1리터 마시겠다는 사람을 초청한 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희석전은 방사능 오염수니까 뭐 당연히 그렇습니까? 안 되겠죠. 이관석 그 대통령실 국정기획 수석께서도 네. 화장실 물을 마신다고 죽지는 않지만 마시지는 않는다 이래요. 네. 왜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 네. 이렇게 의문이 있고 국민을 불안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이 계속 괜찮다고 망을 하는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좀 큰 틀에서는 일본이 자국에 원전이 사고가 생겨서 오염수가 생겼어요. 굉장히 국내적으로 일본 문제죠. 근데 이것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비판적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김 교수님.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일본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할 필요도 있지만 정략적으로 접근할 사안도 아닙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식수로 쓰자는 사람은 없죠. 네. 사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이제 정략적으로 좀 더 비약시키기 위해서 자극적인 언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안전한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장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이를 면밀하게 검증할 활동을 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국민들을 불안감에 휩싸이게 할 것이 아니라 IAEA 발표 내용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대안 마련을 뭘 해야 될지 앞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마침 오늘 이제 민주당에 소속된 분이 두 분이 계시니까 좀 궁금한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온 국민이 다 알지 않느냐, 건강에도 안 좋고 경제에도 안 좋다. 민주당에서는 혹시 핵과학자나 이런 전문가들과 이렇게 내부 협의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하겠다. 과학적으로, 정서와 무관하게. 그런 내부적 논의를 좀 한 겁니까? 과학자라는 거 하는 것은요. 네. 경우의 수가 100가지 중에 하나만 있더라도 네. 생명과 관련되는 게 있으면 하면 안 된다는 게 통상적인 과학자입니다. 네. 지금의 일부 찬성하시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저는 주장으로만 들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는 도저히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분이 있잖아요. 네. 심해 저류로 오면 제주도 앞바다에 5개월에서 6개월이면 온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정말 정부가 진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하게 항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니까 정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그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과학자들 의견을 내는데 말씀처럼 100%가 아니면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주는 분들도 있고요. 100%라고 숫자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검사를 해봤더니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 같다는 결과치를 인용하는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강건욱 교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삼중수소는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지만 오히려 무거운 스트론튬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2011년 그때 왕창 나왔어요. 지금보다도 사고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예, 그때는 무슨 뭐 알프스가 있었나요? 그냥 그대로 지금보다 100배가 나왔죠. 그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따로 후쿠시마 갔겠죠.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고요. 그 삼중수소의 농도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음료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바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농도는 지금 20년간 측정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은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왕창 오염수가 나왔다니까 그 이후에 한반도 주변의 여러 해역들과 수역들에 대해서 바닷물의 오염도를 봤더니 2006년 이후에 사고 났을 때나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숫자 조사랍니다. 아직 기사화되진 않은 내용 같은데 그 서울대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 그랬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부산에 내려가서 자갈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 이슈와 관련된 이슈몰이 계속 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